여러분, 백제의 역사 얼마나 아시나요?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제인데 우리 역사에서 아직도 상당 부분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백제의 역사는 알면 알수록 새로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던 동북아의 고대사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긴가민가 합니다. 백제사가 우리 역사 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올해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인TV가 백제에 다녀왔습니다. 혜원 씨와 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문화유적지 그 핵심을 둘러보고 구독자님들과 함께 기념하려고 합니다. 백제 역사 한 번에 완전 이해하기 준비되셨나요? 자, 출발! 오늘 옥인TV 방송에서 보여주는 백제 역사는 대부분이 역사학계에서도 인정하고 고증되고 검증된 내용이며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있잖아, 기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보잖아. 진짜 문화유적비라든지 또 역사기념관 너무 배울 게 많아. 재밌어. 근데 문화유적비들을 그대로 벗어나고 있는 게 남한 사이에 특징인 것 같아. 북한에는 오직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그분들의 역사, 그분들이 뭐 다녀간 길, 그렇죠. 모든 게 그거야. 거기 모든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 문화유적비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족해. 네. 저희 숙소는 공주 한옥마을인데요. 먼저 숙소에 짐을 풀고 숙소 근처 편의점 앞에 앉아 기행 일정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공주의 기행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돌 조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돌 조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저게 뭘까요? 국보 162호입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라고 하네요. 진묘수는 보통 속수라고도 하는데요. 묘 안에서 잡기를 쫓거나 외부 침입자를 방어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김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치나 해태도 아니고 돌사자도 아닙니다. 돼지 입 모양의 사슴뿔이 있고 등에는 말 안장이 얹혀 있는 듯 합니다. 천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상상의 동물을 돌로 조각한 저것은 국보 162호 무령왕릉 속수입니다. 저와 혜은 씨는 공주 한옥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에 무령왕릉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안내 팻말에는 숙소에서 800m 떨어져 있습니다. 무령왕릉이요. 무령왕릉. 무령 왕이 무덤이에요. 공주의 대표적인 그 유적지 같아요.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무령왕릉. 한옥마을에서 무령왕릉을 오르는 길에는 우리나라 산과들 어디에서나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참 예쁘게 피어 우리를 반겨주네요. 들풀? 풀꽃인데 이름이 대망초야. 야, 피 나온다. 에고, 그런데 혜연 씨가 조금 다쳤어요. 슬리퍼 사이로 날카로운 뭔가가 엄지 발가락을 찔러 피가 나네요. 그런 염증도 제거해주고. 옛날에는 거의 다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했을 거란 말이야. 지금은 의료 시설이 잘 돼서 가지고. 근데 지금도 이런 거 필요하다? 지금 현재같이 지금도 이런 거 필요해. 갑자기 생각지 않게 막 다치잖아. 그러면 이런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쑥을 찌어 민간요법으로 응급 처치를 하고 북한 생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이게 쑥이 귀한 약재야.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이쪽 쑥을 뜯어서 쑥떡을 많이 해 먹어봤어. 쑥을 뜯어서 소금물에다 삶아가지고 깨끗이 씻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쌀가루하고 밀가루 같은 거 그거하고 쑥하고 삶은 거 가지고 재분소에 가 기계떡 만드는데 그래서 그거 막 섞어서 기계떡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 분들도 있고 또 직접 집에서 절구다 쪄. 쌀가루하고 같이 해서 막 절구로 찌면 쑥색으로 막 변해.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쑥 냄새가 향긋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800m보다 훨씬 더 걸어온 것 같은데 아직 왕릉이 보이지 않네요. 저쪽인가 이쪽인가 누구나 처음 찾아가는 길은 실제보다 멀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성산리 고분군이 이쪽에 있네.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니 드디어 성산리 고분이 나타납니다. 석수. 아까 그거다. 석수잖아. 석수가 바닥에 그려져 있네요. 여기가 무령왕릉 근처인가 계속 지금 봅니다. 발굴하고 있는가 봐 저기서. 그래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구나.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진짜. 저기 발굴한 흔적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저기. 이곳이 바로 성산리 6호분이네요. 1971년 7월 6호분 배수로 공사를 하던 인부가 아주 우연하게 삽 끝에 뭔가 걸려 파내러 가다가 무령왕릉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고대사와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엄청난 발견이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백제의 역사 간단히 살펴볼까요? 기원전 18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보다 18년 빠르게 백제는 한민족의 조상격인 국가 부여에서 이주해온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한강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현재의 송파 위례 하남 일대에 수도를 정하고 건국한 나라입니다. 백제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한강을 차지하고 서울의 도읍을 정한 국가입니다. 서기 475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 백제의 대로왕을 패배시킬 때까지 약 500년간 지속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백제 한성시대라고 합니다. 대로왕이 죽자 백제는 현재의 공주로 쫓겨가 수도를 공주의 옛 지명인 웅진으로 정하고 부활을 꿈꾸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웁니다. 이를 웅진시대 백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이 산 전체가 뭐 무덤이네. 진짜. 근데 참 여기서 보니까 이 백제왕이 이곳에 묻혀서 또 백제를 다스리고 싶었던 모양이야. 아주 좋은 곳에 묻혀 있잖아. 웅진시대 다 내다볼 수 있는데 백제는 동성왕 무령왕 시기에 나라가 안정되고 대내외적으로 강국임을 자처합니다. 서기 538년 성왕은 백제의 수도를 공주에서 가까운 부여로 옮깁니다. 이를 부여의 옛 지명 사비를 따와서 사비시대의 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기원전 18년 백제의 건국에서부터 660년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하기 전까지 백제의 역사를 약 700년으로 보는 셈입니다. 무령왕의 아버지 요건, 곤지왕은 한송시대 백제의 권력 서열 2위의 실권자로서 대로왕의 초비자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3명의 부인에게서 5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일본 야마토 시대 초랑으로 보는 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곤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남제왕은 일본의 26대 개체 초랑, 즉 게이타이 초랑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한일 고대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곤지왕은 수수께끼 그 자체입니다. 한성 백제가 멸망하자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귀국해서 웅진시대 내신 자평이 된 인물입니다. 여기는 있잖아. 아무리 해가 비쳐도 성산리 고분군을 둘러보았지만 고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판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인가 모형관이라도 있겠죠. 나만에는 이 충청도 미안해요 말 끊었어. 꺼낸 거. 근데 인기척을 느꼈을까? 왜 안 움직여? 보고 내려오는 길에 청설모 한 쌍을 만났습니다. 혜은 씨가 아주 좋아라 하네요. 그러니까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전시관은 무룡왕릉과 5, 6호분 바로 아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룡왕릉을 중심으로 관람하려고 합니다. 무룡왕릉에서는 약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물 몇 가지를 통해 백제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지 대강을 짐작해 볼 수 있도록 방송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지금부터 최근에 한중일 3국에서 충분히 거증된 사실을 중심으로 정말 놀라운 백제의 역사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처음 발견됐대요. 아, 그리고 여기 우리가 돌아본 데에 총 13개 고분이 밀집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거는 아까 3개. 5호분, 6호분, 팽리을식 스프링 무령왕 일본에는 입구를 들어서면 맨 먼저 청동 수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묘지속과 토지 스낵의 땅을 샀다는 매집권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무령왕의 법명은 사마왕입니다. 발굴된 무령왕 지속에 그의 법명과 생물 연대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서기 523년 사마왕이 62세의 나이로 북모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마는 옛 백제의 고대어로 섬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성실의 백제의 마지막 왕인 계로왕은 고구려 장수왕이 침략해오자 동생 요건을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에 특사로 파견합니다. 요건은 형수이자 아내인 임신한 부인을 동행합니다. 일본 본토에 도착하기 전 일본 사가현에 있는 북쪽 카카라노시마 섬에 정박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가 훗날 서기 501년 만 40세의 나이로 백제의 25대 왕 무령왕에 즉위합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무령왕이 24대 동성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교차 검증 결과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무령왕은 동성왕보다 3살이나 많습니다. 고대 백제는 해상왕국이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서에는 백제가 지금의 베이징 근처 난하까지 지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요동을 차지하고 백제는 요서를 차지했습니다. 수백 년간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의 적통임을 자초하고 서로 경쟁하며 때로는 협력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고구려에게 한강을 빼앗긴 백제 지배계급은 본격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일부는 일본 최고의 쇼군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촌왕이 되었고 또 일부 세력은 촌왕가의 외가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완전히 이 무덤도 그냥 집처럼 만들었네. 응? 백제의 무령왕은 고려의 충수왕 조선의 현종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외국에서 태어난 국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700년 백제의 왕가는 아직까지 그 수도가 어디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송시대 500년 역사가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서울 풍납 토성이 유력하게 추측되지만 그것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릉왕릉에서 나온 토지 매입권은 토지 신에게 땅을 샀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대적 개념으로는 토지 신에게 땅을 산다는 발상 자체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토지 매입권의 내용을 들어 백제의 수도가 중국 어디쯤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토지 매입권 지속 위에 얹어있던 동전은 전부 어수전이라고 알려진 양나라의 돈입니다. 무릉왕릉에서 출토된 토지 매입권이 백제 수도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웅진시대 백제가 현재의 공지에 있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백제의 흔적은 우리나라보다 현재 일본에 더 많이 남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큐슈나 주고쿠, 시고쿠 지방 등 많은 곳에 아직도 백제라는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신사에는 백제인들을 신으로 모시는 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고대 일본은 야마토 시대입니다. 이 야마토 정권과 백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보다 더 돈독한 동맹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지 3년 후 서기 663년에 백강, 지금의 동진강에서 세계 최대의 해전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보다 더 큰 전쟁입니다. 백제, 일본, 고구려가 한편이 되고 신라와 당나라가 한편이 되어 동북아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는 백제계 일본 촌왕이 2만 7천의 군사와 400여 척의 전투함을 보냅니다. 결과는 아시는 대로 나당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무릉왕릉이 무덤 밟을 당시 석수를 지나 점도 들어오면 목곽이 무너져 내려 있었고 왕의 허리춤에 환두대도라고도 부르는 둥근 고리 큰 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무릉왕이 차고 다닌 검이었을 것입니다. 둥근 고리 큰 칼 손잡이 뒤 고리에는 2마리의 용이 엇갈려 감겨 있습니다. 칼자루의 양끝은 금판 위에 봉황무늬 등을 새긴 음판을 덧씌웠고 금실과 은실을 교대로 감았습니다. 백제시대 최고 골작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무릉왕의 권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두대도도 중국과 한반도,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물입니다. 백제는 시대적으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간 시대입니다. 충북 진천은 백제의 대규모의 제철 단지가 있었을 정도로 백제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우수했습니다. 고구려가 기를 쓰고 한성 백제를 밀어붙이고 빼앗아갔던 곳도 충북 진천입니다. 신라도 강국이 되었을 때 충북 진천을 차지했습니다. 진천이야말로 한반도 패권을 결정짓는 장소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야마토 정권시대 일본은 백제로부터 양질의 철도 수입했지만 우수한 제철 기술과 기술자들도 받아들였습니다. 타타라 제철은 백제에서 건너간 임성태자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곰이라 불리는 사무라이 곰은 타타라 곰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도자기 공을 납치해가듯이 고대 일본은 백제로부터
당시 첨단 기술인 제철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로 사무라이 곰도 만들었고 또 임진왜란도 일으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이 되어 세계 각국을 침략하는 무기도 백제로부터 전수받은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백제로부터 배운 제철 기술로 아버지의 나라 백제가 멸망하자 1500년 동안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넘보게 된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삼국 사기에 따르면 무령왕은 신장이 8척이고 눈매가 그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민심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고인입니다. 1척이 35.6cm이니 키가 무려 284.8cm나 되는 셈입니다. 유골은 대부분 산화해서 불과 몇 조각만 남아있어서 정확한 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망자에게 신겨준 신발이 남아있습니다. 무령왕이 사후에 신었던 신발이 350mm입니다. 참고로 타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은 대략 32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금동 신발은 신라의 거분이나 일본의 거분에서도 발견되는 부장품입니다. 왕이나 지배 계급자의 무덤에서 출토됩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평소에 신는 신발은 아니라고 합니다. 천상의 컬렉션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합니다. 금동 신발에는 종육각형이 무늬가 연속으로 조각되어 있고 육각형 안에는 수백 가지 무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토된 지역에 따라 문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령왕 신발에는 봉황과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요. 밑에는 스파이크가 달려있고 무령왕 금동 신발에는 바닥에 물고기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백제인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금동 신발이 출토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숫자로 고대 일본의 고분에서 백제 금동 신발이 출토된다는 곳입니다. 여기서 일본 국보 2호 청동거울을 잠깐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고대시대 청동거울은 지배자의 상징 같은 물건입니다. 이 거울에 새겨진 글자에는 무령왕이 일본 초낭인 동생 남제왕 즉 개체 초낭에게 하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령왕의 시신을 안치했던 목가는 검은색 옷질에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나무인데요. KBS와 경북대가 추적해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무령왕의 목가는 일본 오사카 가야산에서 자생하는 금송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신송시하는 나무로 보호받고 있는 수종입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대로 무령왕 사마는 강나도 즉 카카라노시마 섬에서 태어나 죽어서 용면에 드는 관의 재료도 일본에서 최고 지배층의 관에만 사용되는 금송에 안치할 정도로 일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원형으로 그 당시에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 없이. 기둥 없이. 이건 이제 모형인데 그 저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실제 네. 그 사이즈하고 똑같이 해놓은 여러분, 이제 무령왕을 안치하고 있는
고분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전통적으로 백제의 무덤은 팽이홀식 속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땅속에 돌을 쌓아 올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백제 무령왕의 무덤은 중국 남조풍의 벽돌로 만들어진 고분입니다. 벽돌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양 연꽃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남조풍입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보면 벽돌 4장을 눕혀서 쌓고 그 위에 한 장을 세워서 쌓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터널형의 천장도 정말 세밀하게 아름답게 아치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룡왕릉에는 중국과 백제, 일본의 문물이 하나로 합쳐진 아름다운 예술품의 보물 창고이자 백제시대 타임캡슐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 여기가 성산리 고부를 관람하는 입구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 일행은 거꾸로 관람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하, 관람 순서를 거꾸로 해서 기행하는 것도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기행에는 한국용산대학교 이상우 교수님이 저희를 공주에 초청하고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무령왕릉 관람이 끝나갈 무렵 저희가 있던 곳에 정확히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상우 교수님이 친절한 안내로 공주 기행은 계속됩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구독자님들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회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